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제 경력이 궁금하시면 게시물의 안내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못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이하 헌재법이라고 할게요. 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허용했다는 것 설명드렸어요. 오늘 조금 더 설명드려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이하 헌재규칙이라 할게요. 39조를 근거로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헌재규칙 39조 2항을 읽어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에 따라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헌재규칙 규정의 해석은 헌재법 3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문서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이 헌재법 32조 본문이고요.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없으며 이것이 헌재법 32조 단서예요. 다만 문서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즉 단서가 아닌 본문의 경우에 원본 제출이 곤란하다면 인증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헌재법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위 규정인 헌재규칙에서 법과 다른 내용을 정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규칙에 의해 수사기록 등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이 가능하다고 전혀 물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제 설명드렸듯이 주석헌재법에서는 입법론으로는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의 문서송부 촉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히 현행법상은 수사기록 등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그 산하의 기관에서 나온 주석서의 내용도 부인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의 입법 취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헌재법에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문서송부 촉탁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의 입법 취지는 주석서에도 나와 있지는 않으나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중요한 것이므로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심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조서에 대해 부동의를 하면, 즉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술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진술자에게 반대 신문을 할 권리가 없어져서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문서송부 촉탁을 받아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허용하지 않으면 많은 증인을 직접 신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거든요. 즉 헌재법대로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하지 않고 직접 증인신문을 한다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건을 이렇게 신속만을 생각해서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했으니 윤 대통령 사건에서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변명으로 제대로 하려면 헌재규칙으로 수사기록 등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이 가능하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헌재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문서송부 촉탁을 원래 할 수 없음에도 과거에도 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재판소가 종국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의 문헌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1편을 올려드렸더니 문서송부 촉탁을 채택한 것에 불복하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는데 헌법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다만 시민단체에서 이 사안을 이유로 이미선 재판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는 기사는 있습니다만 처벌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훈아님의 사랑을 제가 아주 간단한 반주로 친것 올려드릴게요. 나훈아, 전한길님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어제는 사실 피아노 영상을 붙여서 올리면서 피아니스트도 아닌 주제에 왜 음악을 올리고 난리냐 라고 하실까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들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시간이 되면 연결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